한국 가서 나빠지는 여자가 있고 응. 원래 나쁜 애들이 있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나? 그거 알 수가 있나? 힘들어. 너무 힘이 들어갔다. 그치? 에? 이렇게 움직여. 얘들 옷구리 안에 옷구리가 남는 것 같다고. 아 너무 귀여워. 늦게 결혼하면 늦게 결혼했다고 하고 일찍 결혼하면 일찍 결혼했다고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랑 나이 많다고 결혼했다고 하고 대구 나가서 결혼했다고 하면 반은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 너 버티면 집에 가. 아이고 참. 오빠도 알았었어 이렇게? 우즈벡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제가 어? 이렇게 살 줄 알았어? 몰랐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선택하는 거 같아? 나그 표정 봤어야 되는 거. 좋아. 참. 근데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모험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뭔 소리지? 어떻게 이런 모험을 했을까. 응. 결혼 전에도 걱정은 많이 했어. 왜냐면 그 국제 결혼을 딱 마음 먹었을 때 TV 같은 데서 뭐 에이즈 걸린 우즈벡 여자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뭐 국제 결혼 하는 그 업자도 있잖아. 그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뉴스에도 나오니까 나도 저런 사기 결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지. 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온 거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것보다 과연 잘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지. 그래? 응.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나는 생각 없이 그냥 걸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에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밥도 먹어본 적도 없고. 오빠 이 질문에 항상 기억이 나. 생활비 말고 자기 쓸 돈은 30만 원 꼬박꼬박 매달 30만 원, 40만 원 매달 준다고. 정말? 내가 혼자 쓸 수 있어 이 돈? 네, 그럼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보낼 수도 있고 자기 쓸 수도 있고 내일라도 갈 수 있어요? 네. 기억나? 기억나. 줘. 30만 원. 지금 그 이상 쓰는데 뭐. 그거 생활비지. 아 진짜 그런 거 기억나.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 최근에 그 있었던 일 있잖아. 그 사건 반장에 나왔던 여자. 그거? 걔는 한국 가서 나빠진 경우가 아니라 걔는 원래부터 나쁜 애였던 것 같아. 한국 가서 나빠지는 여자가 있고 원래 나쁜 애들이 있어. 그거는 그건데 맞아. 그 담배 피는 거 보면 진짜 그래. 부러더라. 근데 그런 여자를 처음에 걸러내는 게 되게 힘들어. 알 수가 있나? 남자 입장에서? 그래. 요즘에 또 오는 남자들은 얼굴만 보고 오잖아. 그치, 얼굴만 보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거를 탓할 수가 없는 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나? 그거 알 수가 있나? 힘들어. 아살롬 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최근에 못된 우즈벡 여자가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외간 남자와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 사촌과 있었을 뿐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가출 후 성매매, 투약,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 출산, 그 후 한국 남편 몰래 호적 등재, 또한 그것도 모자라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우즈벡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여론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을 저지른 우즈벡 여자에 대해 JTBC 사건 반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공분을 샀죠. 사실 사건 반장에서 다룬 것 말고도 우즈벡 여자의 이런 일탈 행위는 그간 다른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비슷한 경우의 사건을 접해오긴 했지만 최근 사건의 당사자가 워낙 역대급 빌런이라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후에 피해자 가족은 사건 반장 취재팀을 만나 그간 있었던 일과 고충을 다시 한번 토로했었는데 우즈벡 여자가 투약 후 성매매를 했다는 정보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지만 그것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댓글을 목격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4월에 이 사건의 공판이 열린다고 하니 결과에 대해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에 대해 처음 마음 먹었을 때 당시 에이즈 걸린 신부,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횡포 등 국제결혼의 폐해에 대해 많이 들어왔던 터라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보다는 내가 혹시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이런 기억은 저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한 모든 남자들이 겪었을 거라 짐작이 되네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도전도 해보지 않고 국제결혼에 대한 뜻을 줍는다는 것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많은 고심과 공부, 준비, 국제결혼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으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 반, 기대 반 속에 치룬 결혼은 지금 현재 결혼 12년 차를 맞아 아이 셋의 아빠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다문화를 이룰 수 있었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자들 중에 참한 여자들 말고 불량한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국제결혼을 하려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우즈벡 현지 마담과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일단 국제결혼 맞선 자리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는 각기 다른 이유를 갖고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우즈벡 자국민끼리의 결혼에 걸림돌이 있어 맞선 자리에 나오는 아가씨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유 중에는 연애를 한 것이 동네에서 소문이나 손자리가 없다거나 또는 처녀가 아니거나 피치 못할 가정사가 있다거나 등 나름 이곳에서는 결혼 결격 사유가 있는 여성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 중에 다수는 경제적인 결격 사유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성이 결혼을 할 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혼수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혼수를 준비할 형편이 못 돼 자국민끼리의 결혼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국제결혼 맞선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그나마 한국 남자들이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 결혼을 못하는 여자들이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 여자들은 높은 확률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마담들은 이런 여자들을 걸러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담들은 이런 여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좋은 여자든 나쁜 여자든 결혼만 성사되면 소개비를 받기 때문이죠. 게다가 정말 나쁜 마담들 중에는 결혼 후 아이만 낳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부양한다거나 남편이 양육을 하더라도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가 되어 여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형편 어렵고 평소 행실까지 동네에 소문난 여자라면 마담이 꼬드기는 국제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들려드린 이런 이야기가 우즈벡 여자와 국제결혼을 해 가정을 이룬 한국 남자로서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죠. 또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포함한 모든 다문화 가정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결혼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려는 분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모든 남자분들이 한국 여자가 싫어서 결혼한다기보다 각자 나름의 이유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 결심을 쉽게 생각한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 여자와 결혼을 원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의해 국제결혼을 마음먹을 때는 얼마나 큰 고충이 있겠습니까? 다만 국제결혼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평소에 상대 여성 국가의 문화 정도는 공부하고 도전해보셔야 할 텐데 바가는 김태희 나라에서 무조건 미인과의 결혼을 꿈꾸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국제 결혼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떼쟁이. 야 떼쟁이. 혜인아 너 차 안 잤냐? 근데 왜 그래? 떼쟁이 됐네.